안녕하세요. 포토데스크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다은입니다. 오늘은 오랜 밀린 숙제, 모션 빌더에서 애니메이션 관련한 팁 앤 트릭 관련돼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원래는 이 네 가지 항목으로 각각 따로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특정 영상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짧아가지고 그냥 영상 하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제 타임라인 스냅하고 그 다음 커스텀 휴먼 아이키 컨트롤 패널에 관련돼서 좀 더 알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 리타겟팅의 팩이라고 했는데 이게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하는 관련돼서 다른 방식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 애니메이션에서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스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임라인 스냅 같은 경우는 여기 타임라인 오른쪽에 보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본 값으로 노 스냅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 스냅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에 전혀 스냅이 안 걸리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되게 부드럽게 플레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레이 할 때 그 프레임 넘버를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소수점까지 플레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좋은 게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맥스 사용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마야라든가 모션 빌더는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른 예제를 보면서 이 노스냅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여기 다음에 보면은 스냅온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스냅온 프레임은 이제 타임라인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스냅이 되면서 움직이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플레이를 할 때 보면은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를 또 플레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플레이 온 프레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걸 선택을 했을 때 자,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가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플레이를 해보면은 여기 보시면 그와 마찬가지로 프레임 사이가 플레이가 안 됩니다. 자, 그 맨 밑에 보시면은 snap and play on frame이라는 게 있죠. 이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플레이 할 때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서 드래그 할 때 이 프레임을 스냅을 해서 보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이걸 각각 여러분들이 활용하면 좋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빠른 동작 애니메이션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플레이 on frame을 설정을 하셔가지고 하면 좋은 게 자, 예를 들어서 내 캐릭터가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이 동작을 때리는데 여기와 이 사이에서 동작을 보정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프레임에 이게 스냅이 걸리다 보니까 이 중간 동작이 좀 애매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키를 주기엔 좀 애매하고 또 여기에 키를 주기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빠른 동작 같은 경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play on frame이라고 설정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키를 주고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작업하실 때 그냥 뭐 나는 맥스 같이 작업을 하고 싶다. 뭐 일반적으로 맥스나 마야나 언리얼도 마찬가지로 자 그럴 경우에는 여기 스냅 앤 플레이 온 프레임을 설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근데 빠른 동작에서 특별한 모션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 플레이 온 프레임이라든가 노 스냅 뭐 이런 걸 좀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좀 더 디테일한 키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은 커스텀 휴먼 아이키 컨트롤 패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휴먼 아이키 컨트롤 패널은 요거를 제가 설명할 예정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값으로 정해져 있는 인터페이스인데요. 요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할 때 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 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런 패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파일에 가서 에디트로 간 다음에 컨트롤에 보시면은 하단에 로드 UI 컨피그레이션, 그 다음 업데이트 UI 컨피그레이션 이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바꾸거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로드 UI 애니메이션 해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기 T 컨피그레이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T 컨피그레이션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T자 포즈로 만들어 줍니다. 사실 이거는 뭐 기본가로 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조코라는 사람이 만든 가요? 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손가락까지 다 컨트롤, 손가락, 발가락 컨트롤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가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은 빠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가락에 있는 컨트롤러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인터페이스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은 여기 가시면은 모션 빌더가 인스톨 되어 있는 프로그램 파일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오토데스크, 모션 빌더, 빈 파일, 시스템, 캐릭터 컨트롤 가서 여기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공용 폴더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넣어놓고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는 방법은 인터넷에 찾아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기존에 있는 것을 더블 클릭해서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직접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드는 거 보니까 여기 이제 이 아이콘들의 위치라든가 그걸 픽셀 단위로 움직이고 그걸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되게 복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인터넷에서 좀 잘 된 것을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쓰시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다음은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앤 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하는 거는 아마 제가 만든 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애니메이션 리타겟팅 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냥 간단히 동영상에서 보여드린 방식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애니메이션 임포트하고 여기서 이제 리타겟팅을 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동영상에 없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를 좀 더 이제 정확히 리타겟팅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셔가지고요. 보면은 지금은 다행히 이제 캐릭터가 이제 사람의 비율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모션 빌더 리타겟팅 했을 때 리타겟팅한 캐릭터와 거의 위치가 이제 맞게 되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때 양손검을 들고 있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손의 위치가 정확히 맞아 떨어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좀 더 잘 매칭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 리타겟팅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캐릭터 밑에 쭉 내려가서 여기 리타겟팅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이 매치 소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매치 소스를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최대한 캐릭터에 맞게끔 맞춰줍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변화가 없죠. 살짝 움직이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다행스럽게 원본하고 이 캐릭터가 이제 비슷한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팔이라든가 그 위치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돼. 팔이 아니라 이제 손의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컨트롤 패널에서 이 점들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점을 선택을 하고, 자, 예를 들어서 위치 값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블렌드, IK, 블렌드 T 값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맞춰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의 회전값도 맞추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쪽,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약간 몸에 보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얼굴, 머리 같은 경우도 중요하다. 그럼 머리는 이제 회전값만
잡아주면 되겠죠. 근데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흉부의 위치값을 좀 더 잡아준다든가,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서 베이킹해서 쓰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베이크해서 컨트롤 리그에 이런 식으로 베이크를 합니다. 자, 이 프로세스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가서 아까 전에 불러온 데이터들을 이제 지워줘야 되겠죠. 그렇지.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리타겟팅 애니메이션 완성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캐릭터가 컨트롤 리그가 있는 상태예요. 컨트롤 리그가 있는 상태에서 자, 파일에 가시면은 로드 캐릭터 애니메이션, 세이브 캐릭터 애니메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로드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클릭을 하고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팩이라고 해서 이름을 그냥 만들어 놨습니다.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애니메이션 안에 있는 이 트랙들이 존재를 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뭐 테이크 원, 그러니까 뭐 필요 없다. 그럼 꺼주시면 되고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의 워크라든가 워크런 그리고 런 패스트, 펄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애니메이션 제가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오픈 파일을 열어보시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들어온 게 볼 수가 있어요. 자, 펄 있죠? 그리고 워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런 패스트 이거를 이제 걷다가 빨리 달리는 거네요. 런 패스트에서 달리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해놓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임 캐릭터를 만들 때 보면은 기본적인 동작들이 있고, 뭐, 어택 동작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러면 이제 캐릭터마다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마다 모션 캡처를 다 일일이 뜨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거, 뭐, 걷고 뛰고, 뭐, 굽는 포즈라든가, 아이들 포즈라든가, 이런 거는 거의 유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들을 완벽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테이크에다가 완벽히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또 중요한 거는 모든 애니메이션이 이 컨트롤 리그에 있어야 됩니다. 뼈에 애니메이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파일에 가서 Save Current Animation, Save Character Animation 선택을 해서 이 파일 자체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션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캐릭터에다가 저와 똑같이 로드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불러오게 되면은 굳이 처음부터 만드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팩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필요할 때마다 계속 불러올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내가 다른 걸 또 추가하고 싶어. 그러면은 로드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추가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하게 되면은 자, 여기 뭐 애니메이션을 또 하나 이렇게 새롭게 추가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추가하는 것은 이전의 영상에서 제가 보면은 포즈 에디터, 이 포즈 컨트롤러 라이브러리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애니메이션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했던 직접적으로 모션 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리타겟팅 하는 방식과 이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정을 할 때 아까 전에 뭐 리타겟팅 여기서 눌러서 최대한 원본 소스와 모션 캡처 데이터 소스와 일치시키는 그 기능이 있었죠. 그거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뭐 모션 캡처했을 때 정확히 뭐 양손을 이용해서 하는 동작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모션 캡처 데이터를 갖고 와서 리타겟팅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동작들을 빠르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저같이 애니메이션 팩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불러와서 작업하는 형태로 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뭐 파일 관리라든가 그리고 이 프로세스 자체도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러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 스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보면은 지금 현재 오른손잡이 캐릭터죠. 자, 이거를 이제 왼손잡이 캐릭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미러 기능을 쓰기 위해서 첫 번째, 이게 컨트롤 리그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안 돼요. 스켈레톤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가서 저희가 베이크 가서 스켈레톤에 우선 만들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캐릭터 세팅 하단에 가서 모디파이에 가시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모디파이어, 미러 애니메이션, 여기 옵션이 하나밖에 없어요. 미러 애니메이션. 이거를 활성화해 주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버튼을 눌러도 지금 아무런 변화가 없죠. 자, 이 상태에서 베이크를 컨트롤 리브를 해줍니다. 자, 완료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베이크가 돼요. 베이크가 완료되면은 항상 이 옵션을 꺼주세요. 왜냐하면은 또 나중에 다른 거 베이크를 했을 때 미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옵션은 비활성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아까는 왼손이었지만 오른손이었는데 왼손으로 바뀌었죠. 미러를 할 때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러 하면은 X를 기준으로 해서 미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모션 빌더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Z를 기준으로 미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는 정면을 바라보고 스윙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뒤를 바라보고 스윙하는 그런 형태가 됐죠. 자, 이럴 때 이제 이거를 쉽게 수행하는 게 바로 스토리 모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거는 또 어떤 팁이 될 수 있냐면은 간혹 가다가 모션 캡처 데이터를 이렇게 받게 되면은 캐릭터가 반대로 걷는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뭐 특정한 각도로 가지고 라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Z를 기준으로 액션을 해야 되는데 사선으로 이렇게 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향성을 바꿔줄 때는 이 스토리 모드를 이용하시면 매우 편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토리 모드에서 인서트에서 캐릭터를 불러오죠. 그래서 캐릭터를 애니메이션을 이런 식으로 봅니다. 자, 방향성을 바꿀 때 매우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고스트 기능입니다. 고스트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일단은 스토리 모드를 활성화하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런 고스트 모드를 활성화하실 수가 있죠. 자, 이 고스트 모드를 활성화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고스트 모드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클립을 선택을 했을 때 고스트를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전, 그렇죠? 회전도 각도에 따라서 회전할 수 있게끔 여기서 스냅 로테이션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보면은 각도가 처음에는 10도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프레퍼런스 가서 이 각도를 여러분들이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10도로 돼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45도를 추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가 있겠죠. 꺼주고요. 그리고 얘가 정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정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을 해줄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X하고 뭐 Z로 0값을 주면은 0.4표가 잡힐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면은 자, 이렇게 되죠. 조금, 네. 그래서 첫 번째 위치를 좀 살짝 더 잡아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완료가 됐다. 그러면은 스토리 모드에서 이 캐릭터 리그에다가 애니메이션을 베이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플롯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리고 활성화를 꺼주죠.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은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왼손으로 치는 게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관련된 팁이 있으면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